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자죠. 산화질소, NO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이선 브라이언 박사라는 생화학자의 연구 자료를 봤는데요. 와, 이게 노화 방지부터 만성질환 예방, 심지어 알츠하이머 가능성까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산화질소가 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또 우리 일상 습관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산화질소.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그 웃음가스, 아산화질소 있잖아요. 그거랑 막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NO는 우리 몸이 직접 만드는 신호전달 물질이에요. 혈류를 조절하고 산소를 운반하고 또 줄기세포 활성화까지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아, 몸에서 직접 만드는 신호물질이군요. 혈관 넓히고 산소 공급하고. 와, 진짜 중요하네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이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요? 그게 우리 몸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맞습니다. 보통 30대 넘어가면서부터요. 10년마다 체내 산화질소 생산 능력이 한 10에서 12% 정도 약간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혈관 안쪽 벽을 이루는 그 내피세포 기능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드는 뭐랄까 핵심 공장인데 생산량이 줄면 혈관이 잘 안 넓어져요. 그럼 혈압이 오르고 염증도 늘고 동맥경화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다 노화 관련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발기부전이 좀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하고 그 뒤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위험까지 높인다고 설명해요. 와, 발기부전부터 알츠하이머까지 진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매일 하는 습관, 특히 입안 관리랑 관련이 깊다는 얘기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특히 녹색 잎채소. 거기에 많은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바꿔주는 아주 고마운 박테리아가 우리 입안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매일 쓰는 그 불소 치약이라 살균 성분 강한 구강 청결제 있죠. 이런 것들이 좋은 박테리아까지 싹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럼 충치 예방하려고 쓰는 것들이 오히려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요? 와, 정말 예상 밖인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유익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바꾸질 못하니까요. 그럼 뭐 혈압 조절이나 운동 능력 향상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이유로 혈압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고까지 해요. 이야, 그럼 우리가 산화질소를 지키려면 뭘 더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야 할 것들이 핵심이겠네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네, 자료에서 몇 가지를 딱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한 그 불소 치약이나 살균 구강 청결제.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구강 유익균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 이런 관점이에요. 둘째는 설탕, 그리고 혈당 확 올리는 음식들. 이런 거 좀 줄이는 게 좋고요. 설탕이 산화질소 만드는 효소작용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셋째는 위산 억제제. 특히 그 PTI 계열약.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위산이 있어야 입안 박테리아가 만든 아질산염이 산화질소로 잘 바뀌거든요. 아, 위산도 관련이 있군요. 네. 그리고 넷째는 가능하면 입으로 숨쉬기보다는 코로 숨쉬는 습관. 코로 쉴 때 부비동에서 산화질소가 더 만들어진대요. 마지막으로는 햇볕 쬐기, 적절하게요. 자외선이랑 적외선 둘 다 피부에서 산화질소 만드는 걸 돕는다고 하네요. 하루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허허, 정말 다 일상적인 것들이네요. 불소 치약, 설탕, 입 호흡. 듣고 보니 이런 습관만 바꿔도 뭔가 근본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자료에서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현대의학이 가끔 질병의 치료보다는 관리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나오죠. 해당 자료의 전문가 브라이언 박사는 이제 현대의학 시스템이 거대한 산업구조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관리하면서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뭐랄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좀 표해요.
산화질소처럼 우리 몸의 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이건 자료에 나온 한 전문가의 분석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산화질소라는 작은 분자 하나로 시작해서 건강, 노화, 식습관, 구강관리, 심지어 의료 시스템까지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할 만한 그런 질문이나 화두 하나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산화질소는 결국 우리 몸의 기본 시스템, 특히 혈관 건강하고 세포 기능 유지의 핵심 열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무심코 하는 선택들, 예를 들면 어떤 치약을 쓸까, 어떤 가글액을 쓸까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구강관리 습관이요. 이게 단순히 입냄새나 충치 예방,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시계, 그러니까 노화 속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매일 쓰는 치약과 가글기 내 노화 시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